안녕하십니까.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최재현입니다. 오늘은 당뇨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발목에 보면 상처가 굉장히 깊게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요, 발등에 상처가 있고요, 발 허리 쪽에도 지금 상처가 크게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 환자분은요, 이분이 왼쪽 발꿈치 부분에 지금 상처가 굉장히 깊으세요. 이렇게 당뇨병에 의해서는요, 작은 상처가 이렇게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사진도 보시겠습니다. 발등에 보면은요, 발가락까지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지금 상처가 지금 생기고 있고요. 작게는 이렇게 새끼발가락에 이 발톱 옆에 작은 상처,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5발가락을 다 잃게 된 이후에도 이 당뇨병이 계속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바닥에까지도 상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은 당뇨발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는요,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이 많은 합병증을 일으키는데요, 감각을 저하시키는 문제, 그 다음 시력이 떨어지는 문제, 기본적으로는 소변에 당이 나오지 않나, 이 정도 얘기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합병증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무시무시한 당뇨병인 것입니다. 당뇨발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에 생기는 문제, 신경병증, 그 다음에 혈관에 생기는 문제, 이 혈관합병증.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감각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요. 피가 아무래도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낫지 않고 자꾸 깊어지면서 그 궤양 때문에 결국 악화되는 경우에는요,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뇨발의 원인은 신경병증, 혈관병증 이 두 가지입니다. 신경병증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이 컴퓨터 속의 프로그램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신경병증이고요. 혈관병증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 역할을 해주는, 말 그대로 전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또 고장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쉽게 말하면요, 고장난 컴퓨터나 고장난 휴대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시다시피요, 프로그램이 엉망이 되면은 진행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작동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경병증에 대해서 우선 쉽게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신경병증은요, 자율신경의 손상, 그리고 운동신경, 감각신경의 손상,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자율신경의 손상 그러니까 또 이것도 무슨 소린가 하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악셀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말 그대로 악셀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이고요. 우리가 몸을 흥분시켜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눈이 훨씬 더 커지고요. 침은 오히려 나오지 않고요.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소화는 억제시키고, 그리고 에너지원이 되는 이 당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소변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방광이 확장되면서 소변을 모으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몸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요, 눈이 좀 작아지고, 이제부터는 몸을 쉬게 하고 소화를 돕기 위해서 침이 더 많이 나오고, 심장은 느리게 뛰고, 위장은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쓸개즙도 나오고, 이제 소변을 보기 위해서 방광은 수축하는 등 이렇게 우리 몸의 악셀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이 녀석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이 당뇨병은 이 우리 몸의 악셀과 브레이크 역할을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은 땀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땀이 안 나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땀이 안 나면요,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각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각질 위에 각질이 쌓이고, 각질 위에 각질이 쌓이기 때문에 각질이 자꾸 두꺼워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각질화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꺼워진 각질은요,
움직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쩍 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2차적인 감염과 염증을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이것이 만성궤양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신경도 손상을 입습니다. 말 그대로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걸음걸이를 걷기 시작하면요, 원래 우리 발이 견뎌야 하는 압력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다른 상처가 발생하고요. 상처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 상처가 또 깊어지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각신경도 손상을 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이죠. 아프지 않으니까 천하무적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발바닥에 작은 상처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보호하고 치료하고 조심하고 해서 상처가 낫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요.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그 상처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상처를 이용해서 계속 걷다 보면은 작은 상처가 큰 상처로 계속 진행되고요. 뜨거운 물인데 손을 집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바늘이 있는데 밟고 다닌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상처가 자꾸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뇨발의 두 번째 원인인 혈관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혈관의 시작은요, 결국은 심장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심장에서는 정말 수도꼭지만큼 큰 혈관이 나오는데요. 이 혈관을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동맥은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나가게 되는데 혈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가늘어져서 고구마 뿌리처럼 작아지게 되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말초혈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은 말초혈관이 손상이 일어나는데 이 손상이 재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고쳐지지 않고 복구가 안 되니까 그 혈관이 자꾸만 사라져 가는 거죠. 그리고 혈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혈액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눈에서 혈관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발끝에 혈관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가락에 괴사되는 거죠. 말 그대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혈관병증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당뇨병은 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인 당뇨발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본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기본 치료라는 것은 당뇨병 자체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전신 건강이 내가 나쁘다. 그럼 전신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과를 방문해야 되고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뇨발의 상처 자체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는 결국 피를 잘 흐르게 해주고 기존에 갖고 있는 감염이나 염증을 조절해 줘야 되고 새로운 상처가 생기지 않게 압력을 줄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뇨발의 치료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신건강 상태에 대한 치료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집 앞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 여기에 대해서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해서 나의 혈압 수치는, 나의 당뇨 수치는 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시고 주사약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면 그 약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벌써 당뇨발의 치료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병원에서 우리 환자분의 당뇨발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감염과 염증을 조절하고 발에 생기는 압력에 대해서 이 압력을 줄여주는 시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요,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부위는 어디냐면요, 오른쪽 허벅지 부분이세요. 심장에서 출발한 큰 대동맥이 배꼽을 지나서 우리 허리를 지나서 다리로 내려갈 적에는 이렇게 큰 혈관이 내려가게 되는데, 무릎에서 이 큰 혈관은 세 가지 가지로 나눠져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 속의 환자분은요, 무릎부터 시작해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아래쪽으로는요,
고속도로 같은 혈관이 이미 사라져 계세요. 그러면은 다리로 내려가는 혈액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도 상처가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혈관 이식술 혹은 혈관 우회술, 말 그대로 다른 혈관으로 연결해주는 인공혈관 시술을 받게 되십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튼튼한 혈관에서부터 아래쪽에 정상적인 혈관 쪽으로요, 마치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혈관을 연결해 주었더니 무릎 아래쪽으로 혈액량이 현저히 늘어나는 것이 사진 속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혈관 이식술, 혈관 우회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시술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요. 지금도 숨 잘 쉬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초 혈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코로 마신 산소가요, 발끝까지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양이 너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 사진 속에서 보이는 이 탱크 침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탱크 침대 안에서는요, 산소의 압력을 2배 내지는 3배 가까이 올려주게 됩니다. 아니, 산소가 좀 많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산소가 직접 피부를 뚫고 상처를 뚫고 혈액으로 전달된다는 그것이 바로 고압산소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 3배가 넘는 압력으로 산소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말 그대로 피부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산소가 전달되기 때문에 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을 다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음압치료입니다.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당뇨발에는 당뇨발에 맞는 음압치료 장면을 조금 가지고 오면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마침 준비된 사진이 없어서 욕창치료에서 사용했던 음압치료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속에 보시면은요, 상처 부분에 검정색 스폰지가 있고요. 스펀지 바깥으로는요, 비닐로 되어 있는 소독된 비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이렇게 관이 연결되어서 관 끝에는 기계 모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작동시키면은 말 그대로 바람을 빨아내면서 이 음압이 걸리게 되는 치료인데요. 아니, 음압 치료가 도대체 뭐가 좋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 음압 치료가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치료입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적인 음압 치료를 시작한 것은 사실은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전부터 사실 여기 치료에 대한 개념은 이미 다 있었습니다. 이 치료를 하면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기계가 계속 24시간 연속 진물을 빨아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요, 치료했던 그때밖에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진물이 나오고 하면 다시 더러워지는데요, 기계가 24시간 내내 빨아내기 때문에 상처가 깨끗해진다는 장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물과 이런 나쁜 물질들이 사라지게 되면 감염과 염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장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빨게 되면은요, 이 압력 때문에 혈액이 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상처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장점이 될 거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일반적인 그냥 치료보다 상처가 그리고 치료되는 이 재생의 속도는요, 거의 배 이상 빨라진다는 것이 네 번째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뭐 상처가 나쁘다고 하면은 이 음압 치료라는 것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감염을 조금 조절해야 되겠죠. 감염을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항생제를 주사를 맞아서 균을 죽이는 방법과 적절하게 드레싱을 깨끗하게 받는 방법을 통해서 이 감염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압력을 줄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당뇨발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요, 발이 이미 변형된 경우 아니면 벌써 발가락 절단부터 시작해서 발에 변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교정기를 조금 착용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교정기를 착용해서 원래 압력이 분산되었던 그 방향으로 압력을 돌려주어야 하고요. 만일에 관절이 너무 많이 뒤틀렸다, 그렇다면은 수술적으로 그 변형에 대한 교정 수술도 시행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압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처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상처가 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 패드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신발이 너무 꽉 끼지 않는지,
그리고 신발이 내게 잘 맞는지, 내 변형된 발이 걷는 것에 문제는 생기지 않는지에 맞춰서 맞춤형 신발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사진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환자분 사진을 보면서요, 각기 다른 원인으로 내원한 환자분의 치료 전후 사진을 보시면서 이 환자분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요, 그냥 단순하게 다리를 부딪힌 것 뿐입니다. 다리를 부딪혀서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요, 이제 당뇨가 조절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상처가 자꾸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커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소독 치료하다가 안 되니까 동네 병원도 한번 가봤다가 동네 병원 갔더니 또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또 병원을 가다가 말았다가 치료했다가 말았다가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상처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저에게 내원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환자분은 어떻게 제가 치료를 하게 되었냐면은, 우선은 당 조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입원을 시킨 다음에 당뇨 조절 등 전신 건강 관리를 해서 우선 환자분의 건강을 먼저 챙겼고요. 그리고 상처 부분 같은 경우는 소독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상처는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그 말은 다행히도 혈액순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문제가 없다면은 염증만 가시면은 바로 부분층 피부 이식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허벅지에서 전기면도기와 같은 피부 채취기를 통해서 피부 껍질만 떼어내고요. 그 떼어낸 껍질을 상처 부분 이 두 군데다가 덮어주면은 2주 만에 이렇게 상처가 위에 올라타면서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폼 치료제에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폼 치료제를 허벅지에 붙였다 뗐다, 그것만으로도 보름 정도면은 떼어낸 허벅지도 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뇨발 치료는요, 발가락을 절단한 이후 추가로 생긴 상처입니다. 되게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당뇨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 당뇨발가락을 절단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방문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나면은요, 아무래도 붕대를 감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발 환자분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붕대를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 세게 감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생기느냐, 발에 돌출된 부분, 특히 엄지발가락 라인을 따라서요,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붕대에 감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눌려지고요. 눌려진 피부는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이미 살이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을 보게 되면은 검게 죽은 살이 붙어 있는 게 보이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도요, 이미 힘줄도 드러나 있고요. 살이 썩어서 죽고 하얗게 변색되어서 지금 붙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셨기 때문에 입원을 조금 시켰고요. 입원한 상태에서 지금 검게 보이는 부분은 다 떼어내게 됩니다. 물론 이 검은 죽은 살을 무조건 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은 살을 떼어냄으로 인해서 이 발가락의 관절 혹은 뼈가 노출되는 경우 뼈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떼낸다는 것은 아니고요. 얇게 벗겨내면서 최대한 죽은 조직을 제거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치료입니다. 그런 다음은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음압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왜냐?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새살이 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음압 치료는 이러한 치료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음압 치료가 된 이후부터는 포비돈 크림, 우리 흔히 말해서 빨간 약이 들어있는 크림입니다. 이러한 크림을 듬뿍 발라가지고요, 붕대로 설렁설렁 감아놓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치료를 계속하면서 결국 이 환자분은 자연 치유가 완성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수술 없이 그냥 나았다는 뜻이죠. 사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른 데서 피부를 떼어낸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분 스스로 다 나으신 거예요. 단지 포비돈 크림이라고 하는 빨간 약에 들어있는 그냥 크림을 발라준 것 뿐이고요. 이 빨간 약을 발라줌으로 인해서 결국 외부의 공기는 차단되고, 그리고 소독약에 의해서 균은 죽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굳이 조금 고가의 폼 제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치료가 완료되었던 케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발꿈치에 생긴 상처입니다. 발꿈치에도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력을 모두 다 잃으셔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상처가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발 뒤꿈치에 뼈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세요. 왜냐? 발꿈치에는 아무 근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뼈가 다 노출돼서 이미 골수염까지 진행된 분이세요. 자,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입원을 시켜서 죽은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를 했고요. 당연히 음압치료라는 걸 통해서 새살을 채우는데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골수염이 있는 경우에는 골수염의 1차적인 치료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치료에 다행히 환자분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골수염을 항생제로 낫게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피부를 당겨서 꼬맬 수도 없고 하는 부위고, 그래서 저희는 부분층 피부 이식술을 시행하였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하게 나아서 지금은 외래를 통해서 잘 이제 경과 관찰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분도 똑같은 문제가 있으시지만 앞선 환자분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선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발바닥이 다 살아 있으시고요, 발 뒤꿈치에만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걸을 적에 닿지 않는 부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발바닥 부분에 상처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걸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피부 이식은 얇은 종이라서 체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꿈치에 생겼는데 발바닥 쪽에 생긴 경우에는 이것은 유리피판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은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음압치료를 해서 살을 채우고, 그 사이에 발생했던 골수염은 항생제로 치료를 완료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혈관을 연결하는 유리피판술, 시간이 4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는 수술인데요.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허벅지살을 발 뒤꿈치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환자분은 이제 걸으실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신 겁니다. 다섯 번째 환자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다들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신발이 너무 예쁜 신발이 많아서요, 발등이 낮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발등이 낮은 신발을 신게 되시면은요, 발 허리 부분, 그러니까 발등의 허리 부분이 눌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다시피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에 발 허리 부분, 말 그대로 발가락이 시작하는 부분에 바로 상처가 발생해서 당뇨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환자분은요, 다행히도 일찍 발견됐기 때문에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비돈 크림을 이용해서 붕대 치료를 했습니다. 선생님, 폼 치료가 가장 좋지 않나요?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발가락이 있는 곳에는 밀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비돈 크림을 듬뿍 발라서 말 그대로 연고 속에서 발이 헤엄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비돈 크림을 이용해서 붕대 치료를 했고요. 이 환자분도 말 그대로 자연 치유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식을 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상처 그대로 스스로 낫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환자도 마찬가지로 신발 때문에 생기신 거예요. 요새는 발등도 낮지만요, 발볼도 좁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에 상처가 생긴다든지 새끼발가락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환자분도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결국은 상처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폼을 붙이면 가장 좋겠지만 발가락은 움직이는 데다가 워낙 입체적인 구조다 보니까 폼이 밀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비돈 크림을 듬뿍 발라가지고 말 그대로 연고 속에서 발가락이 헤엄치도록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자연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 치유가 완료된 것을 사진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당뇨발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얼마나 당뇨발이 심한지는 아마 발가락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새끼발가락에 문제가 생겼다가 네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이 당뇨병이 무섭다는 것은 우리 환자분 발가락 사진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발가락을 모두 다 잃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면은
이 손가락을 보시다시피요, 손가락이 다 없어지면은 손등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손등을요, 서로 뼈와 뼈끼리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손가락을 만일에 제거하게 되면은 힘줄도 함께 제거가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전부 다 따로 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발가락을 모두 제거했더니 발 허리뼈가 이렇게 마치 흔들다리처럼 5개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라면 정상적으로는 발로 치면은 발의 엄지발가락 부분에서 힘을 적어도 30% 이상 받아 주어야 되는데, 발가락이 전부 5개가, 그러니까 발 허리뼈 5개가 따로 놀다 보니까요, 체중을 실어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은 발바닥에 이런 상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어떻게든 나이가 젊으신 분이다 보니까 더 이상 절단을 좀 피해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병원도 많이 다니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환자분이십니다. 원인을 다시 읽어보자면, 발가락을 모두 절단한 이후 이 발생한 발등뼈의 형태 변형으로요, 발바닥 부위가 조금 튀어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상처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엔 피부 이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 이식이 설사 됐다고 하더라도 얇은 부분층 피부 이식으로는요, 체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상처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발에 죽어 있는 상처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요, 포비돈을 이용한 붕대 치료를 계속 했고요. 어느 순간 많이 낫기는 했지만 그 이후 작은 상처가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견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원래는 금기 같은 피부 이식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조금 다른 식의 이식을 했는데 바로 발꿈치 쪽에서 피부를 떼어내서 발 앞쪽에 이식을 해줬습니다. 왜냐? 발꿈치의 피부는 아무래도 체중을 견디는데 훨씬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논문을 찾아보고 확인한 바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해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수술로 이루어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발꿈치 살을 이식을 했더니 이 발꿈치에 보면은 우리 무좀도 생기고 하면은 각질이 많이 좀 두꺼워진다, 그죠? 그래서 발 앞쪽 부분에도 그런 것도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각질층도 두껍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행히도 체중이 실려도 상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당뇨발 치료 예시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새끼발가락을 절단하고 나니까요, 사실은 이 발가락 절단을 하게 되면은 원칙은 발 허리뼈까지 같이 절단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발가락만 이렇게 절단하는 게 아니고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면 이 레이 암푸테이션이라 해서요, 아예 발 허리 부분도 같이 잘라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분도 좀 젊은 나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발가락만 잘라낸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가락을 자르면은요, 발 허리뼈가 따로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발가락을 절단한 이후에 걷는 과정에서 발 바깥쪽으로 체중이 자꾸 실리면서요, 상처가 생겼고요, 결국은 굉장히 썩는 냄새가 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저희에게 내원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체중이 실리는 부분입니다. 아마 발을 지금도 한번 닿아 보십시오. 이 부분은 체중이 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피부 이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7번째 환자분과는 다르게요, 말 그대로 피부 느림수를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수술을 했느냐, 우선 여기서 냄새나고 안 좋은 죽은 조직들은 다 제거를 했고요, 음압 치료를 하면서 상처에 새로운 살이 돋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굵은 철사실을 이용해서 발을 당겨 두었습니다. 발을 당겨 두면은 그게 봉합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람 피부도요, 가죽이기 때문에 당기면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피부를 조금씩 늘리면서 말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나사를 조아주면은 피부가 그만큼 당기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자연 치유가 완료되었던 환자분이십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요,
점점 아래 위 피부를 당겼더니요, 약간 모양이 조금 변형이 된 거는 보이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흉터가 남으면서 마치 봉합을 시행한 사람과 같이 흉터가 마무리된 거고요. 지금은 병원을 잘 다니시면서 이상 없음을 확인받고 있으십니다. 이상 8명의 환자분의 사진을 보셨는데요. 각 부위별로 보시면은 아마 나한테 있는 상처는 여기에 해당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치료를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셨을 겁니다. 결국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희는 항상 발을 먼저 씻습니다. 왜냐? 각질이 두텁다면은 내부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질을 모두 제거하고요. 상처 주변도 각질을 모두 다 깎아버립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 파악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신 상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뇨 조절은 하나도 안 되는데 상처는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신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를 꼭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습윤 그리고 재생 드레싱을 시작하면서 필요시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염증을 낫게 할 것이고요. 자연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자연 치유를 하겠습니다 라고, 혹은 수술적 치유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되고 앞으로 우리 환자분의 일상생활의 복귀도 더욱더 빨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도 치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의료진도 환자분이 상심하지 않게 성실성을 통해서 잘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뇨발은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심한 사람도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따라오셔야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은 당뇨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많은 부족한 내용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텐데 언제든지 병원을 내원하시면은 병원에서 추가적인 설명도 되고 나의 상태에 대한 평가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당뇨발에 대해서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최재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